자,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데이 현대웨이의 포인트는 어디로 찾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입니다. 현대차 2024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전략 현대웨이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은 향후 10년간 좀 주도를 하겠다 시장 이러면서 120조의 자금을 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차장님 정리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어제가 있었고 네. 시장에서는 현대차 관련주들이 2시, 그러니까 인베스터데이가 3시에 네, 맞아요.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배포 자료가 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한 2시 반 정도부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관련해서 일단은 현대차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이슈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주환원책이죠.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주주환원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3년간에 4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배당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TSR 목표치에 대한 부분 35%까지 끌어올리면서 주주환원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주환원책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종목이 움직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차종에 대한 확대와 그리고 생산량에 대한 확대. 지금 전기차 캐즘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대한 종목에 대한 그 상승은 코리아 FT 같은 종목이 네. 어제 장중 상승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도 좀 중요하겠지만 모빌리티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부분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어제도 장 막판에 현대오토에버를 비롯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검증 기업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수혜를 어제 오늘 일단 단기적으로 좀 똑똑하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밸류 프로그램 좀 얘기한 이야기 자사주 매입 소각 3년 동안 이루어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이 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었고요. 또 생산량의 하이브리드 비중을 좀 높인다라는 점까지도 특이 케이스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일단은 좀 비중 확대를 한다라는 건 시장에서 좀 어떻게 우리가 분위기가 전환될까? 여기에 대한 포인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현대차에서 하이브리드에 좀 힘을 좀 주고 네. 있는가?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제 새로운 성장 모델이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지금 그 성장성이 좀 많이 더뎌졌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 하이브리드 차와 자율주행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걸 조금 더 집중하겠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 하이브리드 차와 자율주행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 섹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별로 해서는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현대차가 향후 10년간 지금 보고 있는 게 120조 5천억 정도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전기차의 캐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대중화 전에 일시적인 수요 둔화거든요. 캐즘이란 말이 대중화 전에 일시적인 수요 둔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목받는다고 해서 전기차를 포기한다 이런 말은 아닌 거죠. 아니고. 예,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투자를 하면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어제 나온 얘기가 당연히 자율주행이라든가 수소 부분 예전부터 다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는 경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관련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올해 처음으로 연 100만 대를 돌파가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그럼 현대차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을 그 슈어소프트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고민했던 게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것도 고민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종목까지도 SK라든가 이렇게. 예, 그런 것들 지금 다 봐야 돼요. 그런 아, 것들 네. 바닥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이쪽으로 쏠리지 말고요. 균형을 맞추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에서 막 지금 몰입하고 있다고 해서 그쪽 섹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도 좀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신 거고,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조금 더 힘을 실겠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힘주는 건 거기에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만큼 숫자를 내겠다라는 측면의 자부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내연기관 접목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그러니까 2027년까지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 시장 판매를 목표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강화 경쟁력,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가 결국 된다, 뭐 이런 자신감으로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현대차의 지금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비중인 거죠. 그쵸. 하이브리드카, 저는 사실 하이브리드카를 안 쓰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카 유저들은 상당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연비나 경제성 네. 면에서나 그리고 뭐 전기차와는 다르게 또 안정성 면에서나 모두 다 우수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유저들은 계속해서 다음 단계도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의사가 거의 약간 100%. 애플 쓰시는 분들이 애플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비슷할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한 번 타면은 벗어나지 못하는 어. 거죠. 물론 이제 자동차의 구입 시기는 네. 휴대폰보다는 이제 구입 그 기간이 간격이 길지만. 간격이 넓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사실 잘하는 부분이 하이브리드였는데 그 부분이 좀 타겟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좀 잘 맞아 맞았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포기하지 않죠. 결국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점차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배터리 내재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결국은 같이 지향해야 가는 점은 이제 그 스마트 모빌리티 쪽이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자동차의 구매 선호도를 결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랑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은 같이 좀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 현대차가 상당히 기술력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전기차의 캐진 극복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도 보시는 그 거죠? 어떤 공백기를 지금 채워가고 있지 이거는 채워가는 않나라고 중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점유율을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계속해서 파생되는 시너지가 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신 건데, 그럼 전 현대차에 대한 주주 환원 강화에 대한 밸류업은 조금 앞장서게 될까,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2025년부터 3년, 그러니까 앞으로 2027년까지 TSR이라고 하는 총 주주 환원율이 35%까지 목표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배당주로서도 현대차 매력 있는 거 아닙니까? 매력 있죠. 상당히 네. 매력 있다 봐야 되고, 뭐 지난번에 또 인도 법인의 또 상장 이슈도 또 있었고,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현대차의 어떤 성장성이 좀 보이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라든가 그리고 또 KB금융이라든가 이런 그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좀 보셔야 되는 게요. 이 다음 달에 일정이 좀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업종별로 해서 쿼터로 150개 내가 선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거래소라든가 당국에서는 업종별 이 쿼터제를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쿼터제를 하게 되니까 일정 부분 배당을 한다, 배정을 좀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현대차가 대표성을 가지고 또 들어가겠죠. 그런 모멘텀도 함께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현대차는 당연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은 예전부터 나왔던 거고, 단기적인 이벤트로 봐도 다음 달에 밸류업 지수에 대한 어떤 부분도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데 이 자체가 상승 트리거로 단기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밸류업에 앞장설 수 있고 충분히 배당의 매력 포인트도 있는데, 이게 또 주가에도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는 바이바이 목표치를 자꾸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증권사의 또 시각은 우리 차장님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뭐 증권사의 모든 시각이 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 그렇게 그래도 말씀드리기 좀 대표로 또 어렵겠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평균적인 부분을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전고점이 한 30만 원 정도 됐었고요. 네. 그때가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현대차가 가장 전고점에 대한 30만 원 터치했었고 지금 오늘자로 이제 현대차의 목표가를 가장 높게 잡은 쪽이 이제 38만 원. 현대차 증권에서 38만 원까지 TP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일단 1차적인 저는 과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전고점 30만 원에 살짝 높은 31, 2만 원대를 만약에 좀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물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앞서 우리 각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9월에 이제 밸류업 지수 관련된 본격적인 이제 흐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서는 현대차가 어찌 보면 가장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물론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약간 좀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현대차에 대한 수급이 만약에 이동이 좀 적극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에 대한 돌파는 일단 무난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일차적인 목표가는 32만 원대를 잡고요. 그 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터치하고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건데 일단은 높은 주주 환원책에 대한 메리트였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치를 올려주고 있고요. 지금 차장님은 32만 원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 웨이에 함께 탄력을 얻을 수 있는 자동차 산업군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아까 우리 대표님도 꼭 그것만 보지 말고 여기저기 좀 이렇게 주변군도 봐야 된다 하셨잖아요. 아니, 주변이 아니라 2차 전지. 2차 전지. 예, 그 네. 양극재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이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예, 그거는 2026년도 8년도 상용화 된다고 지난번에도 우리 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주목이 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라는 거죠. 지금 관련 종목도 오늘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 산업군으로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산업군으로 본다면 지금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군 개념으로는 현대차가 얼마 투자하느냐,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렇죠. 예, 그런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을 또 봐야 되겠죠. 지금 전체 투자 금액의 투자금이 77%가 92조 정도, 92조 7천억 이렇게 되는데요. 요것들을 어디에 투자하냐면은 그 차세대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런 것들 투자하고 또 배터리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또 투입을 하고 그리고 또 보면 자율주행 그리고 SDV라고 해서 차량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이런 부분 쪽에 투자하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이런 쪽에 투자하거든요. 수소 분야도 5조 7천억 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수소, 모빌리티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분야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이 좀 좋겠다. 모아가기에는 상당히 좀 조금 흐름이 좀 약하긴 한데 모아가기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아가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현대차가 어디에 돈을 많이 쏟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소자 얼마나 하느냐를 좀 보시면서 자동차 부품단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략 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 수정해서 자동차 시장의 변동성을 좀 전망해 볼까 합니다. 자동차 시장 뭐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될까 여기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뭐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세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뭐 자동차 판매량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이러기 쉽지 않고 사실 정해진 파이 내에서의 이제 점유율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 제가 이제 점수를 되게 높게 우리나라 차라서가 아니고 글로벌 그 브랜드 인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고 최근에는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현대차의 미국이라든지 북미
뭐 북미라든지 유럽 내에서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차종을 7종에서 14종까지 늘리고 그 제네시스 라인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앞으로의 단기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로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 단계인 그 기간 동안의 하이브리드에 대한 점유율을 바싹 끌어올리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완성차 업계의 좀 변화라고 한다면 전기차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하향 조정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산업이 처음에 이제 개화하기 시작할 때는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일정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그쵸. 한마디로 도산이 된다거나 버티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알짜로 남아있는 기업들이 될 것이고요. 거기서 지금 뭐 테슬라가 한번 이제 흔들림이 좀 크게 있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좀 더 견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차, 하이브리드카, 전기차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기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가 그러다가 갑자기 전기차를 생산하다가 하이브리드나 내연차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인 지금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이제 검색을 찾아보니까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 등급에 대한 글로벌 신용 등급도 지금 점차적으로 좋아지면서 물론 뭐 현대차가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대외적인 평판 자체가 지금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개선은 아니죠. 원래 좋았으니까 네. 좀 더 견고해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보다 현대차다 이렇게 한 줄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용 등급도 높아지고 전기차,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쪽 어느 하나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나 이런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곽 대표님은 마감 전에 담아볼 또 관련주들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실지 관련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아, 케이카, 모트렉스, 현대차 있는데요. 부품단을 보실지 진짜 전기차 쪽이나 아니면 자동차의 또 그동안 전통주를 보실지 궁금하네요. 원픽주 살펴보시죠. 자, 현대 오토에버 오늘 탑픽주가 됐습니다. 현대차 외에 볼게 현대 오토에버 계열로 보네요. 네, 일단 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재료 자체가 이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재료 소멸이라서 관련된 종목을 당장에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조금 장기적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서 변동을 이용해서 올라가면 보유하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주는 전략이 맞겠죠. 그러면은 향후에 상승할 수 있는 상승 트리거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뭐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차 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SDV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핵심은 이 자동차를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디바이스화 하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는 러닝 머신으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장기적 성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기술을 또 접목하고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일정 모멘텀을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안 봐야 되냐? 굳이 모멘텀을 얘기한다면 단기적 모멘텀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네. 뭐냐면 10월 10일에 조금 일정이 좀 한 달 정도 남았긴 한데요. 10월 10일에 그 테슬라의 로봇택시 공개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 자율주행이죠. 그죠? 네. 한 달 넘게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리 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한번 그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최근에 기관들이 지난 6월 달부터 꾸준히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현대 오토에버를. 그렇죠. 현대 오토에버를 6월 달부터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이면은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N자형 파동인가 예, 봐요. 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매집 기간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서는 매수해주고 여기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지켜보고 돌파하는지 지켜보고 빠지면 더 매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주봉으로 보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완전 바닥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네. 거죠. 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주봉은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떨어지면 좀 모아가자 전략,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관점으로 탑픽 쭉 정리해드렸습니다.